이승만 정부 때는요, 진짜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였냐면, 내가 그냥 농민이야. 밭에 가서 농사 짓고, 농사 다 짓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군인 경찰들이 와가지고, 야, 너 죽어. 이러고 죽었어요. 진짜로. 몇 명이 죽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지난 편에서 미국이 6.25 전쟁을 일으킨 거다라는 남침 유도살 요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에치슨 라인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오른쪽에 뜨는 썸네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방송 이전까지 지금 보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뭔가 우리 간다요 채널에서 설명하기가 좀 뭔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참을성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이제 댓글에서 굳이 개소리 씨부려서 이미 칼같이 차단당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좀 기다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부터 이제 이 양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어떤 이 양반의 행적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승만 정부가 가장 치명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고 욕을 먹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죠? 민간인 학살입니다. 사실 사람을 잡아주겠다 그러면 박정희 전두환 정부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승만 정부가 가장 많이 죽였다고 봐야 돼요. 사실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다 합한 거보다도 많이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민간인들을 잡아 죽인 게 성격이 달라요. 박정희 전두환 정부 두 정부는요, 사실 자기들이 해먹는 거에 반박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골라가지고 잡아 죽인 게 가장 많잖아요. 물론 이승만 정부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잡아 죽였는데, 근데 이 양반은, 이승만 정부는 그것만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승만 정부 한 10년 동안 해먹는 동안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왜냐면 한 번에 일가 친척이 죽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집계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옆집 사람이 어떤 종북좌파로 몰려가지고 죽으면은 그 사람이랑 본인이 엮여 있으면 자기도 잡아 족친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고 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 보면 이승만 정부 때 북한 추종자다,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옆집 사람이 죽었어. 옆집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말라고, 나는 관련 없다고 이러면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옛날 사람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또 상황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누가 몇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헤아리기가 너무나 어렵다. 자, 일단 민간인들 죽었다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4.3이죠. 4.3 제주 4.3 사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제주 4.3 그리고 여수 순천을 줄여서 여순, 그리고 보도연맹, 거창양민, 대전영무소 등등등등 많아요. 그리고 이 5가지는 일단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 건데 전락의 억가, 진짜 억가로, 진짜 오지는 억가로 사람 잡아 죽인 것도 있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자, 야인시대 드라마 보면은 이승만 역할 하신 그 배우 선생님께서 중공군이라고 어림없다 암 이러시는 장면 있죠. 요 장면에서 당시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국민방위군이에요. 국민방위군이 뭐냐 그러면 6.25가 터졌어. 근데 6.25가 터지니까 우리나라가 군대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6.25가 이제 터졌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이제 우리는 예비군을 만들자. 근데 이거 실제로 이제 국민방위군 사진들인데 그냥 군대 훈련도 안 받아보고 그런 어떤 일반 중장년층을 긁어 모아가지고 만든 예비군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밥도 주고 보급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비군으로도 이제 동원을 해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들한테 들어가야 될 그 보급이 군 수뇌부랑 장교들이랑 공무원들이 뒤에서 헤쳐먹어요. 좋다 이거야. 헤쳐먹은 새끼들 이제 그 잡아 들여가지고 이제 처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양반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어. 추운 겨울에. 근데 이동하고 있는데 보급이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방산비리 씹어졌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일단은 민간인들이 가장 정말 어마무시하게 죽은 사건, 아주 대표적인 게 제주 4.3 사건이죠. 이 제주 4.3 사건을 우리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주 4.3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그죠? 옛날에. 근데 가난한 걸 넘어서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전국의 농촌 마을에 가서 사람들한테 공산주의 좋은 거라면서 선동하고 있고, 정부에
정부에서는 경찰이라던가 군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지금 공산주의자들 다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정치꾼들은 이승만 정부 때 마찬가지인데요. 지그들끼리 헤쳐먹겠다면서 오지게 싸우고 앉아있고, 미군은 이제 좀 있으면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자, 미군은 곧 철수한대요. 아직 6.25 전입니다. 제주 4.3이 6.25 터지기 전이잖아요. 자, 미군은 근데 49년까지 서서히도 아니야, 계속 이제 빠져나간다고 이제 계획을 이제 통보를 해서 미군이 우리나라한테 그 공산주의자들 전국에서 설치고 있어. 그리고 정부, 경찰, 군인들도 다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 정치꾼들은 국회에서 저그들끼리 헤쳐먹겠다고 오지게 싸우고 앉아있고, 이런 상황이 일단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라는 무능한 정부, 능력이 없는 정부, 그 능력과 무능한 정부는 실제로 물론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돈도 별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어찌되었든 무능했던 건 맞잖아요. 그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 퍼지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조바심도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 꼴이 개판이 났어요. 공산주의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요. 그 막아야 되는 어떤 그 능력이 너무 허접했다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를 막으려는 어떤 그 방식이 그냥 무식하게 사람들 다 몰아세워가지고 죽이는 거. 당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걸 우리는 일단 전제로 깔고 이번 제주 4.3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정부화 시대도 아니고 자동차가 많았던 시대도 아니고 농촌에 살던 사람들은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속 끌고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죠? 그런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전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막 야인 시대 보면은 서울 시내에서 막 김두한이 막 시명 잡아 족치려고 하고 막 뭐 신불출 잡아 족치려고 하고 막 정진영 그 친구랑 막 공산주의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우리가 그 야인 시대를 자꾸 연상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막 서울 같은 데서 특히나 막 퍼지고 막 그렇게 활동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전국에 가난한 농촌 마을 가서 많이 퍼뜨리고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잘 퍼지려면 대전제가 뭐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농촌 마을로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설쳐되는 게 많았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승만 정부의 민간인 학살 편을 들을 때 민간인 학살을 절대로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화되어서도 안 돼요. 근데 민간인 학살했다 이승만은 끝!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입 닫아라, 닥쳐라, 더 얘기하지 말고 부연 설명하지 마라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가세요. 그러면 듣기 싫으시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굳이 구태여 군소리하고 잔소리하면은 어차피 강퇴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듣기 싫으시면 나가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제주 4.3 사건,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48년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1948년 4월 3일 그래서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제주 4.3 사건을 이해하려면 절대로 이 48년부터 이해하면 안 됩니다. 46년, 47년을 보고 여기를 봐야 돼. 요때 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요 46, 47년을 빼놓고 48년 4월 3일에 4.3 사건만 얘기하면 절대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46년, 47년이면 언제야? 미군정 때야, 미군정. 사실 제주 4.3 사건 일어난 그 당시도 미군정이에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48년 8월 15일 아닙니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 당선된 건 이제 임기 시작한 건 7월부터지만 일단은 요것도 미군정 때라는 거예요, 미군정. 제주 4.3 사건의 전후 배경은 전부 다 미군정 때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북한도 당연했겠지만 남한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이 된 직후에 계속 가난해서 공산주의자 아니면 사회주의자, 좌파들, 이런 좌파 정책들이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좌파나 공산주의 정책들이 남한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다, 이 얘기만 들으면 피꺼 쏟대가지고 이 개새끼들, 이 미친 빨 새끼들, 이 얘기부터 하려고 혈안된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게 호응을 받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남한의 경제가 빨리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으면서 공산주의 하지 마라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이런 거를 구분하기 힘들어요, 일반 대중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옛날이면 더더욱 그랬겠지. 거기다 대고 근데 무슨 그거를 무조건 욕만 하면 뭐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 빨리 경제가 나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튼 이런 게 퍼지고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지금 이거 1960년대라니까. 우리가 이런 시절에 살았어요. 우리는 시절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60년대에 이래서 60년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더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랬어요. 지금 야인 시대에 나오는 그런 대도시는 진짜 서울만 그랬던 거야, 서울만. 그 크다는 수원이란 도시도 그 핵심 중앙에 옛날에 본정통이라고 했죠, 본정통, 그 시내를. 그런데 가지 않고 조금만 외곽으로 가도 다 이랬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야인시대에서 보여지는 그 지역도 종로 같은데, 종로. 지금의 을지로 종로 있는 데 있죠. 청계천이 있고. 거기만 특히나 그런 거지 그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이랬어요, 서울도. 이거를 우리는 좀 인지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말 이상한 애고 저 북한이란 나라가 큰일 날 나라고 이거를 상식적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고 상식적이었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게다가 북한이 남한보다도 잘 살 시절이에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회라는 개념, 이승만 정부라는 그 정부의 개념이 생기기도 전이야. 1945, 46, 47년 미군정 때는 그런 것도 없을 때예요, 제대로. 그냥 이런 수많은 민중들에게는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처음 듣는 거고. 근데 가난한 거예요. 요 정도? 자유주의, 민주주의, 미군정, 정부, 국회? 가난하고 배고프네? 공산주의란 게 있대네? 요런 느낌. 이거 이상할 게 없잖아요.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 욕짓거리만 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시절에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자 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정당이 있었어요. 남조선노동당. 남노당이야, 줄여서. 얘네가 근데 전국적으로 공산주의 퍼뜨리는 거 남한의 1등 공신이었어. 이 남노당이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도 있던 거예요. 제주도 가서도 이제 오지게 선동질 하려고 이제 설계 각을 보고 있던 거죠. 근데 이런 선동이 잘 먹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공산주의 선동이 잘 먹히는 이유. 배고파서예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서울 같은 도심지에서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점점 더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잘 퍼지는 겁니다. 공산주의 선동이 잘 먹히고. 실제로 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공산주의가 늘어나는 속도가 달랐어요. 서울 같은 데서는 공산주의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늘었어요.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요 호남이나 영남, 제주도 이런 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산주의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 속도가 다른 거야, 막. 이런 상황이 이승만 정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미군정 때부터 남한 전역에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공산주의가 퍼지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1940, 5, 60년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우리가 좀 이런 이승만 정부 때에 있었던 일들, 미군정 때 있었던 일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시절에 요것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반공 우익 청년단체. 드라마 야인시대 보면 그 김영철 아저씨, 김두한 아저씨도 막 저런 거 하죠. 청년 우익 청년 활동 두한군. 자네가 공산주의자들을 막아줘야 하네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 막. 그 막 수염난 할아버지들이 막 김두한 만나가지고 두한군. 그게 이제 반공 우익 청년단체들이야. 예컨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서북청년단. 이 양반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저번 런승만 편에서 그저께 이제 그 유튜브에서 공개된 런승만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도망간 사람들 중에 이런 반공주의자들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양반들이 어쩌다가 이제 남한으로 온 거야. 원래는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서북청년단들이. 근데 이 사람들 예를 들어 첫 번째 원래 북한 쪽에서 개신교 믿던 사람들. 자, 북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근데 갑자기 김일성이랑 공산주의자 와가지고 야 이 새끼 반동놈의 새끼야 이런 미친 새끼가 감히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일성 동지와 우리 스탈린 동지 레닌 동지 마오쩌둥 동지 이런 것만 씨바 그냥 쳐다보면서 그냥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어디서 이 새끼 무슨 기독교를 믿고 미쳤나 이 새끼 이러면서 잡아 족쳤단 말이야 걔네가. 그런 종교의 자유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거야. 종교를 건드렸잖아.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들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계의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반공의 진심이 많았던 거야. 공산주의 욕하고 막 김일성이 욕하고 막 김정일이 욕하고 북한 욕하고 막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개신교나 기독교 종교를 이제 탄압하니까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자, 둘째로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 김일성이가 북한 만드는 과정에서 땅 가지고 있던 인간들 땅을 다 세배요. 다 내놔라. 그 다음에 전 국민한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씨발 개빡쳐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 많았어. 얼마나 빡쳐 개 같은 거. 내가 진짜 열심히 북한 쪽에서 열심히 진짜 우리 대대선선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땅을 만들었는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세배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한으로 온 거예요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반공 우익 청년 단체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냥 몽둥이로 후려갈겨서 죽여도 국가가 책임진다. 사실 이 양반들은 그냥 내가 단순하게 좀 두 개만 얘기했지만 그 기독교 탄압하고 땅
있는 사람들 땅 세비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친구가 죽고 갑자기 친구와 가족과 친지들을 잃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빡치는 거야 사실. 내 가족을 죽였잖아 김일성이가. 그죠?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엄청난 반감, 분노, 아주 그냥 씨발 잡히기만 해봐라 이 개 쌍놈의 이런 거 요런 게 많았던 거예요 이 양반들이. 자, 이런 단체들이 당시에 이제 남한에 많이 생기고 있었다. 동시에 공산주의도 남한에 스물스물 퍼져가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야, 근데요 미군정 때 공산주의가 퍼진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될까봐 말씀드리면은 이미 공산당은 불법이었어요. 이미 미군정 때부터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었던 미군정 1946년 9월입니다 1946년 9월부터 이미 공산주의 활동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남한에서. 그래서 얘네는 뭐냐 그럼 얘네는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잖아 여기. 그죠? 줄여서 남로랑 얘네는 미군정이 그 불법화한 공산주의 활동이라고 정해놓은 거 있죠. 그거를 요리조리 피해서 합법적인 활동만 골라서 잡아 족쳐지지 않게끔 활동을 했어요 얘네가. 미군정도 저 남조선 노동당 쟤네가 공산주의자들인 걸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건데 그래서 그 잡아 족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몰래 공산당 관련된 짓거리를 하긴 했겠지 당연히 얘네가. 대놓고 잡아죽힐 명분이 없는 거야. 근데 미군들이 공식적으로 얘네를 잡아죽일 명분은 없는데 갑자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대신 죽이겠다 갑자기 왜 그 미군정 때 김영철 아저씨가 자기들 그 부하들 끌고 와가지고 총칼 들고 막 여기저기 총 쏘고 댕기잖아요 막. 이 양반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막 이러는 거야 이제. 김도환이 이제 심형 잡아죽치러 가잖아요 이때도 미군정이야. 이승만 정부 때가 아니에요 아직. 이때도 솔직한 얘기로 미군정이 뭐 얘를 잡아 족치라고 오더를 내리고 대놓고 막 그게 아니지. 그냥 공산주의자들이면 다 잡아 족쳐도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자, 정리하면 뭐야 지금? 경찰의 권한이 아닌 민간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 족치는 시대였다.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인지를 했어요 이제.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도도 미군정 때죠. 1947년입니다. 자, 47년 3월 1일이었습니다. 3.1절이에요. 3.1절. 3.1절이면은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국적으로 3.1절 기념행사 같은 거 지금도 3.1절 기념행사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 3.1절 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대대적으로 좀 하고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야 남한에. 근데 이 3.1절 기념행사라는 명분하에 전국적으로 이제 반공단체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3.1절 기념행사를 이제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복했다 우리가 독립했다 이것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반공단체들은 이제 반공행사 공산주의 좌파들은 이제 공산주의 행사 지그들끼리 막 지들 멋대로야 막 3.1절이라는 명분하에 반공행사를 하고 3.1절이라는 명분하에 공산주의 행사하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딱 부러지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3.1절이 생기자마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국수호 집회에서 3.1절 드립을 치고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 할아버지들도 3.1절 그 행사를 언급하면서 태극기 들고 있고 성족이랑 이런 느낌? 각자 똑같이 3.1절이다 오늘은 3.1절이다 얘기하지만 약간 아주 사뭇 다른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 둘이서 충돌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경찰들도 깔리고 전국적으로. 그죠? 상상이 되죠. 근데 제주도에서도 3.1절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제주도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좌파 우파 좌우 합작으로 행사를 준비합니다. 같이 해요 이걸 같이. 나도 이게 왜 어떻게 어떤 그 같은 마음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제주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토박이들이 많고 다른 지역도 토박이는 있었겠지만 제주도가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그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의 끈끈한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리 이제 이념이 다르더라도 서로 같이 해야 된다라는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3.1절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념이랑 상관없이 좀 가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문제가 뭐냐면요.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진짜로. 자, 제주도에서 3.1절 행사를 했어. 자, 제주도 3.1절 행사 인파야 이게. 근데 여기서 갑자기 꼬로만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한 무리가 기어 나와서 갑자기 한 줄로 두 줄 세 줄로 서서 쫙 이제 서가지고 이제 쫙 가는 거 있잖아. 그 도로에서 가두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3.1절 행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말 똑바로 해야 돼요. 제주도의 3.1절 행사의 인파들 중에
특정 무리가 겨나와서 가두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두 시위가 허가가 안 났던 거야. 불법이야, 불법. 앉아가지고 3.1절 행사하라고 했지, 이 새끼 언제 가두 시위하라고 했냐? 그러면서 이제 경찰들이 튀어나와요. 야인시대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경찰차가 삐뽀삐뽀가 그렇게 막 활성화됐을 때가 아니에요. 경찰들이 좀 말 타고 댕겨요. 그죠? 가두 시위가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제 말 타고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타고 나온 경찰이 6살짜리 아기를 못 보고 말로 쳐요. 애가 많이 다쳐.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 군중심리라는 게, 잘 생각해보세요. 광화문에 우리가 시위하려고 특정 가두 시위하는 애들 그들끼리 모여 있었어. 근데 그 앞에 경찰이 오고 있는데 그 가두 시위 행렬에 있던 한 아이가 다쳤어, 그 경찰 때문에. 그러면 이 씨발 하면서 갑자기 그 시위 그 행렬에 있던 사람이 돌 던지고 욕하고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야. 막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야. 이 군중심리가 무서운 거라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이제 그 공격성이 확 퍼져요. 아무튼 그래서 이 군중들이 개빡쳐가지고 막 쫓아오고 돌 던지니까 이 말을 탔던 경찰이 경찰서까지 도망가요. 자, 도망갔어. 근데 이 군중들이 경찰서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죠. 그죠? 당시 이 경찰서, 제주도에 있던 그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와, 얘는 뭐야 이거 지금. 우리 경찰서 다 진입해가지고 우리 다 족치려고 하나 보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쏩니다. 총을 갈겨요. 이 과정에서 민간인이 6명 죽고 6명이 다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경찰이 민간인 죽여.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상관없어. 그냥 경찰이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발포해 6명 사망 이제 이러면서 이제 헤드라인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수많은 제주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경찰들이 같은 거야. 감히 우리 제주도 민간인을 6명이나 죽였다 이 말이야. 여기서 얘네가 나와요.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얘네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얘는 전국에 있었어요. 전국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남노당의 제주도 지부. 걔네 입장에서 이제 너무 좋은 기회다 이거. 지금 제주도 사람들이 이 경찰이라는 존재, 공권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반감이 생겼다. 그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정부 시위로 끌고 가야 된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공산주의를 지금 퍼뜨려야 된다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의 제주도 내부에 있던 그 여론, 반경찰 여론을 이용해서 일단은 반정부적인 그 시위를 확대시켜야 된다 이거를. 요거를 이제 남로당 애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찰 때문에 민간인이 6명이나 죽고 6명이나 크게 다쳤다. 제주도 같은 곳이 또 건너 다 아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의 친구의 가족이 죽었다, 나의 가족의 친척이 죽었다, 뭐 이런 아주 그 건너 다 아는 그 사이잖아. 제주도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가지고 경찰에 대한 시위를 시작해요. 경찰들이 민간인 그 총 쏴가지고 죽은 게 3.1절 행사 때잖아. 그지? 지금 요 상황이 일어난 거 아니야. 3월 1일에 47년 3월 1일에 3.1절 행사하고 있는데 굳이 그때 가두 시위한 애들이 있었어 따로. 근데 경찰이 그 과정에서 그 말 타고 가다가 애가 다쳤어. 6살짜리가. 이 양반들 빡쳐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도 겁나니까 이제 발포를 했어요. 막아야 되긴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6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47년 3월 10일 됩니다. 여기서 제주도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자, 이 왜 총파업이라느냐 이걸. 당시 미군정 시기에 제주도청의 직원들이라던가 제주도의 군청, 뭐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뭐 이런 직원들, 공무원들, 그리고 당시 제주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 저 파업에 참여해요. 제주도라는 지역은 이제 기관이나 공무원들까지도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당시 제주도 경찰들도 여기에 파업에 참여를 합니다. 경찰들도. 본인들이 경찰이지만 어찌되었든 제주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기도 제주도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복합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복잡한 상황이. 이런 얘기가 있어. 이 제주도 총파업은 당시 제주도에 있던 기관, 기업, 직장인들의 95%가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업이에요, 저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갑자기 그럼 쟤네 다 공산주의자들이냐? 너무 앞서가. 우리 또 반공의 진심이시고, 우리 또 애국 보수분들 너무 앞서가셔 항상. 여기까지 듣고 이제 나 이제 일하러 가야지 하고서 이제 방송선 컷한 다음에 딴 데 가가지고 간다요가 얘기했다. 제주도 총파업 공산주의자들 했다더라. 뭐 이런 딴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이 제주도 총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서 공산주의 관련 구호가 없었어요. 이 양반들이 공산주의를 옹호하면서 저 시위를 벌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로당이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공산주의 파업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얘네가 무슨 수로 아주 단순하게 경찰에 대한 반감이 생긴 건데 그거 하나만으로 공산주의자로 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너무 비약이라는 거야. 남로당 애들이 꼈으니까 당연히 제주도 총파업은 공산주의 파업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남로당 애들도 대가리가 빠가사리가 아닌 이상 등신도 아니고 제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대한 반감이 생겼어. 이제 공산주의 좋아하실 거죠? 갑자기 이게 어떻게 돼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전개 과정이야 그거는. 자, 일단은 이 제주도 총파업은 공산주의 시위라고 하면 안 되고 반정부 시위다. 반경찰 시위고 당시에 경찰에 대한 반감, 분노 이런 걸 이용해서 일단은 이 제주도 내에 파업을 키우자. 시위를 키우자. 이거를 설계하고 선동하자. 그거를 얘네가 했다. 나중 가선 공산주의를 선동시키고 싶었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간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얘네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거지. 이번 기회를 삼아서 경찰에 대한 증오가 미군정에 대한 증오. 47년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자유주의가 뭐고 정부가 뭐고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먹는 건지 아닌지 솔직히 알 바르고 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런 시대에 뭐가 뭔지 모르는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었는데 거기서 일단은 저 남로당 애들이 제주도에서 경찰에 대한 증오가 정부와 미군정에 대한 증오로 확대되게 만들어야 된다.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걔네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제주도의 기관, 기업, 직장들의 95%가 참여했다는 저 제주도 총파업. 이거를 당시 미군정과 경찰 중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당시 경무부장이 조병옥 박사였어. 야인시대 김학철 선생님께서 연기하신 분이죠. 자, 조병옥 박사였는데 이 양반이랑 미군정이 이 제주도 총파업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폭동이다. 국가 전복 세력으로서 발전이 가능하다, 얘네는. 언젠가는 공산주의 시위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거. 진작에 지금 빨리 가서 다 조져놓고 진압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승만 정부 때가 아닙니다. 47년 3월이에요. 47년 3월. 자, 당시 제주도 경찰이 330명밖에 없었어요. 이거로 진압 안 된다. 그래서 제주도랑 강시 지리적으로 가깝던 전북 전남 쪽의 경찰들 일단은 추가로 제주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되겠어요? 얘네도 넣자. 얘네도 넣자. 당시에 반공의 진심이었던 조병옥 박사, 경찰의 수뇌부였죠. 이런 양반들은 얘네도 넣어야 된다. 이 반공 우익 청년 단체들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 근데 잘 봐야 돼. 이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니면 그냥 파업만 한 사람인지 그냥 시위한 사람들인지 색출해야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정말 노답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삔또 상하면 그냥 접해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사실 솔직한 얘기로 노답인 게요. 당시 조병옥 박사, 미군정 이런 경찰 지휘부들도 이 경찰이 아닌 일반인들, 서북청년단 같은 반공단체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폭동이나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내는 거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경찰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양반들이 무고한 사람들도 그냥 패고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긴하게 이 사람들은 일부러 잘 썼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얘기라는 게 아니라 미군정 때부터 이 짓을 했다. 미군정 때부터. 자, 그리고 조병옥 박사가 저 제주도에서 파업을 주도했던 인간들을 잡아오라는 오더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 3.1절 행사 이후에 1947년 3월 1일부터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2,500여 명이 잡힙니다. 그냥 잡힌 거 아니에요. 고문당하고 졸라 패고 거의 그냥 산송장으로 만들 정도로 패고 이제 막 고문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문제가 뭐냐. 저 2,500명 중에는 실제로 저 남로당 애들이 있었지만 일반 민간인들도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걸러낼 능력이 당시 미군정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당시 저 남로당 애들이 선동해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경찰이랑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저 남로당 애들이 계속 설계를 해가지고 당시 제주도에 있던 미군정 시기의 경찰들과 제주도 시민들이 계속 더 충돌하게끔 또 충돌하게끔 계속 트러블이 생기게끔 계속 만듭니다. 얘네가.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미군정에 대한 불신, 미군정 당시에 경찰에 대한 불신, 미군정 끝나고 이제 곧 있으면 남한만에 단독 정부가 설립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러한 배경에서 갑자기 지금 이러한 배경이 있었는데 조병옥 박사가 주모자들 잡아라, 잡아 족쳐라 이랬는데 제주도에서 2,500명이나 잡아서 족치고 있어. 그 2,500명 중에는 남로당 애들뿐만 아니라 일반 제주도 사람도 있었다. 무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제주도 사람들은 이거 진짜 저 육지에서 건너온 경찰이란 새끼들이 우리 제주도 사람들만 일부러 괴롭히고 일부러 우리들만 계속 괴롭히고 지금 우리만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런 피해의식이 막 그득그득해지는 거야 막. 지금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에 이거 조금 바로잡고 가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면은 당시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인터넷도 없었고 뉴스도 제대로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순수하게 농사 짓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갑자기 2,500명이나 잡아 족치고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들 잡아 족치고 고문한대 막. 그럼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빡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또 이상할 것도 아니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흘러가다가 아까 뭐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 뭐예요? 3.1절 행사죠? 47년 3.1절이야. 47년 3월 1일 행사를 시작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경찰이랑 일반 제주도 도민들의 어떤 그런 트러블이 계속 이어져요. 48년 2월까지. 자, 2월이 됐어. 지금 벌써 1년 지난 거야. 1년 사실. 근데 48년 2월이래요. 48년 8월 되면 뭐야?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해예요. 정부가 이제 수립되는 해야. 그 전에 선거도 해야 되는 해였어요. 48년이 됐을 때는 바쁜 거야. 남한 전역이. 선거를 치러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또 제주도에 있던 남로당 제주도 지부 애들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저 투표, 선거를 전국적으로 방해해야 된다. 당연히 그 중에는 제주도도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시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공산주의는 별로 퍼지지 않았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제주도의 대부분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잘 몰랐다. 전국에서 공산주의자 남로당 애들이 파업을 하니까 당연히 제주도에 있던 저 남로당 애들도 제주도에서 파업을 하고 투표라든가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자,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쯤 되면은 지금 48년 2월까지 47년 3.1절 행사를 시작으로 시작된 제주도 사람들과 경찰들의 트러블, 이게 48년 2월까지 온 거예요. 1년 지난 겁니다. 이때쯤 되면요, 이제 중앙에 있던, 육지에 있던, 서울에 있던 그 중앙 미군정 그리고 중앙에 있던 그 경찰들은 제주도가 다 공산주의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이 사람들 눈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제 제주도는 이미 공산주의 퍼졌을 것이다. 쟤네들 퍼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남로당 애들이 지금 얼마나 설치됐을 거냐. 수습이 안 되는 곳이다 저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양반들이. 여기서 이제 아주 핀트가 아주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제주도만 보면 안 돼. 이미 제주도 상관없이 47년 48년 그 1, 2년 내내 전국적으로 남로당 애들, 이 공산주의자 새끼들, 얘네가 전국적으로 개설치고 다녔어. 그거를 진압하고 잡아 족치고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서는 제주도에서는 뭐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총파업이 일어난 거야.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서 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에 대한 분노와 개빡치는 것 때문에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당시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판단력이 거지 같은 거야. 경찰들도. 중앙에 있던 그 경찰이랑 미군정도 대충대충 일 처리하면 안 되는 건데도 대충대충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남로당 애들이 설치고 또 선동당한 제주도 사람들이 여기서 총파업도 했어. 좋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남한에 있던 지역들보다도 특히나 제주도만 더 과격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지금 간다요가 얘기하는 게 언제예요? 1948년 2월이다. 제주 4.3 사건이 터지기 이제 한두 달 남은 거예요. 자, 1948년 4월 3일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쯤 되면은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공산주의자애들이 요런 데서도 이미 육지에서도 게릴라를 하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밤에 와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총 졸라게 난사한 다음에 또 산으로 튀고 이지랄하면서 들쑤시고 댕기고 경찰들을 또 공산주의자들 잡으려고 막 여기저기 마을 사람들 들쑤시고 댕기고 엄한 사람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이런 게 이미 이 전국적으로 있었어요. 이런 전국적으로 있던 시절에 제주도로 갑니다. 이제 제주도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제주도도 저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이 왔습니다. 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라고 얘기되는 날이죠. 새벽 2시였어요. 여기서부터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350여 명의 남조선 노동당 공산주의 무장 대원들 350여 명 남로당 애들이 제주도에 당시 있던 12개의 경찰서를 공격합니다.
무장을 했어요. 무장 총 들고 제주도에 있던 12개의 경찰서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당시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 잡아 족치려고 내려가 있던 서북청년단 반공단체들 이 양반들이 먹고 자던 숙소도 조져요. 그리고 4월 말에 가면은 선거 관리를 하는 사무소랑 투표소도 조집니다. 대한민국 첫 국회의원 선거가 5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요거를 하기 지금 몇 주가 안 남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지랄하고 댕겼던 거야 쟤네가. 남로당 애들이 제주도에서 총 들고 설치고 다닐 때는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다. 아직 남한의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정이 저 치안을 맡고 담당해야 했어요. 그죠? 자, 미군정은 당연히 이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350여 명의 이 남로당 새 당시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가 아직 안 생겼으니까 미군정은 얘네들을 빨리 조져야겠다, 진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미군정이 다시 한번 서북청년단 같은 반공단체랑 경찰들을 또 제주도에 투입을 더 합니다. 자, 이제 당시 제주도로 더 투입된 경찰과 저 서북청년단 같은 반공단체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민이 아니라 남로당 이 350여 명의 공산주의자 무장 대원색들을 잡아 족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민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아니에요.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남로당이랑 별로 관련이 없었어요. 소수 관련이 있었을지 몰라도. 근데 문제가 뭐냐, 얘네가 남로당 이 새끼들이 자꾸 한라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짓을 자꾸 하는 거야. 경찰력만으로는 얘네를 다 잡아족치지를 못하니까 결국에 당시에 제주도에 주둔 중이던 경비대,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입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국군이 생기기 전에 경비대라고 불렀어요. 이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이때부터는 제주도의 그 1948년 4월 3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게릴라예요. 계속되는 게릴라. 서로 잡아 족치고 또 경찰들은 또 그 공산주의자들 잡아 조지려고 또 난리치고 공산주의자들은 또 게릴라하면서 여기들 쑤시고 저기들 쑤시고 이지랄하고 댕기고. 자, 그러다 4월 28일이 됩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4월 28일에 쇼부를 칩니다. 남로당 애들이랑 미군정이 협상을 해요. 제주도에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잠시 싸우지 말자. 자, 이거를 실제로 이런 협상을 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남로당 애들의 중심이 있었고 얘네랑 미군정이 또 협상까지 할 정도였으면은 저 남로당 애들이 누가 누군지를 어느 정도는 미군정도 중앙에는 누가 있었는지를 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4월 28일에 남로당이랑 미군정이 협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5월 1일이 됐어요. 며칠 지났어요. 이래서 경찰이 좋든 싫든 간에 체계적으로 위에 오더를 듣는 경찰들에게 치안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갑자기 서북청년단들이 독단적으로 제주도의 한 마을에 가서 민간인들이 살던 집 12채를 불을 질러요. 물론 저 민간인들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었다더라 이런 정보를 저그들 멋대로 그냥 들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듣고 저런 행동을 독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가가 12채가 불을 타요. 근데 이것도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민가가 12채가 불에 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졸라 어이없는데 여기서 조병옥 경무부장이랑 미군정이 당시에 저 민가 12채는 저 남로당 저 공산주의자 새끼 또 한 거다 저거. 또 이래요 막. 서북청년단이 자기들이 마을 집 민가 12채 불 지른 다음에 저희가 불 질렀어요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개판이었어. 개판 그냥 지그들끼리만 난리도 아니었어. 저 민가 12채 불에 타자마자 이제 바로 이 조병옥 박사랑 미군정이 다 잡아 족쳐야 된다 이거. 강경 진압을 오더내립니다. 이미 1948년 4월 3일 이후부터 4월 달이 넘어가면서는요. 미군정이든 조병옥 박사든 당시 경찰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아무도 못 믿는 거야 이제. 이 제주도라는 지역에 누가 공산주의자고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도대체 뭔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냥 자기들 그냥 관념대로 자기들의 선입견대로 자기들의 고정관념대로 자기들의 필링 느낌대로 그냥 판단하는 거야 이제. 피하 식별도 안 되고 판단도 어떤 기준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은 48년 4월쯤 되면요 누가 공산주의자고 누구는 공산주의자가 아닌지를 색출해내고 골라낸다라는 의지가 사라졌을 시점입니다. 1년이 넘었지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거야 지금. 이게 계속 1년 가까이 반복이야 지금. 남로당 애들 게릴라질 계속 쳐야 돼. 경찰들은 완전히 예민해 지금. 제주도민들은 경찰들에게 계속해서 시위하고 있어. 반정부적인 어떤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 중앙정부는 뻘 오더를 이제 내리고 시작하고 그리고 서북청년단 같은 사람들은 뻘짓을 시작해요.
자기들 멋대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저 마을에 공산주의자들 산단다. 불질러! 그러면서 불지르고 그냥. 얘네들은 또 이러고 앉아있고 막 이런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돼? 뭐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1대 국회의원 선거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못해요 이거를. 5월 10일에. 지금 꼬라지가 저런 꼬라지인데 무슨 지금 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겠어요? 자, 투표 당일 됐어. 제주도에 저 5월 10일 투표 당일에도 남로당 애들이 총이랑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투표장 가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 괜히 후려갈기고 막 찢어 죽이고 막 투표 용지 같은 거 다 찢고 막 불태우고 막 연병 난리를 쳤대요 또. 그래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투표를 못했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었대요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투표수 최소 투표수 미달. 그것 때문에 무효 처리된 선거구가 제주도에 2곳이 있었어요. 최소 투표수도 안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4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4.3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4월 3일이라고. 이게 사실 4월 3일이라는 그 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안 돼요. 이게 그 전후 사정 같은 게 이어져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날짜를 이렇게 4월 3일이라고 하니까 더 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 복잡하고 헷갈리고. 그죠? 이미 지금 간다요. 5월 설명하고 있어. 5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남로당 게릴라질하고 있어요. 그죠? 서북청년단을 삽질하면서 동시에 남로당 애들도 또 잡아족칠 때도 있고. 그죠? 중앙정부는 예민하고. 복합적인 거야. 지금 제주도 사람들은 분노도 그득 차고 슬픔도 그득 차고 막 무섭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었겠죠. 이 상태가 또 10월까지 갑니다. 자,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어요. 자, 이제 10월이 됩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1948년 8월 15일부터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몇 달이 지난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주 머리 아픈 상황이 10월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죠? 자, 10월이 됐는데 이 4월에서 4월 3일 그 4월에서 10월이 될 때까지 이승만 정부랑 일단은 논외야. 미군정 때부터 육지에서 경찰들이랑 서북청년단들 같은 반공단체들은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유입되기 시작. 계속. 이승만 정부가 이제 그 중간에 들어선 거죠. 자, 근데 이 반공단체들 뭔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일반 민간인들조차도 저 반공단체들 눈깔에는 이미 시뻘건 렌즈가 껴져 있어가지고 일반 민간인으로 안 보여요. 전부 다 그냥 공산주의자로 보이는 거야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1948년 10월 17일에 대한민국 군이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포고문의 내용이 뭐냐? 자, 여기 해안선이 있어요. 그죠? 해안선. 여기서 이제 5km를 갑니다. 요 정도 되겠어요. 그죠? 요 정도 5km면은 해안선에서 안쪽으로 요 5km 이상은 들어가지 마라.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 이 이상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5km를 넘어서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폭도들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전부 다 총살하겠다. 이런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사실 이거만 들으면은 이게 공산주의자 애들 남로당 애들이 계속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게릴라질하고 처하니까 일단은 산에서 나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제주도 사람들이 당시에 해안가에서 요 5km만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km 안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단 말입니다. 수많은 마을들이 산 중턱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대뜸 지금 마을에 살던 사람들한테 자기 마을 버리고 5km까지 나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오더를 내린 게 언제다? 10월 17일이다. 자,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틀 뒤였던 10월 19일에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 2,000명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라기보다도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야 될까요? 반란? 여수 순천에 있던 군인들이 원래는 제주도로 파병을 보내려고 했어요. 제주도 진압시키려고. 근데 자기들 파병시키지 말라고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얘네가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 이미 부대 안에 많이 퍼져 있었나 보더라고. 명분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같은 민족을 죽이는 거를 반대한다. 이러면서 10월 19일에 일어난 우리 같은 민족을 죽이는 거에 반대한다라는 그 얘기만 이제 또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민족주의자들이 보통 되게 좋게 얘기하거든. 여수순천 저 군인들은 애국자들이다. 우리 민족 이승만 정부가 학살하려던 그 제주도 사람들을 우리 같은 민족을 죽이기 싫어가지고 저 2,000명의 군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승만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면서 좋게만 봐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움이 많아요 저 사람들이. 근데 명분이야 우리 같은 민족 제주도 사람들 안 죽이겠다 반대한다 이러면서 반란인데 그게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여순 사건이라고 해. 이승만 정부랑 당시에 미군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져요. 미군들이랑 그 이승만 정부가 같이 가서 조져.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뭐냐? 자, 이거 여수 순천에서 색출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군인들 서 있죠. 다 손들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진만 봐도 이게 좀 만세하고 막 지금 환영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손들고 태극기 들고 지금 저 죽이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군인들은 지금 한 명 한 명 지금 색출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거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가 아주 엄혹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오면은 날 죽일지도 모른다. 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당시에 적게는 2,000명, 많게는 10,000명이 여수 순천에서 죽었다. 이 여수 순천 사건, 여순 사건은 아직도 재조사가 시작되고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지금 몇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찌되었든 이 아주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다 또 이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그냥 공산주의자들 아무도 없었고 그냥 같은 민족을 그 제주도 사람들을 죽이기 싫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 참 군인들이고, 그런데 걔네들의 이승만 정부는 또 죽이러 갔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좀 왜곡이 있는 거예요. 이 여수 순천에서 반란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 여수 순천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살아남은 인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수와 순천 위에 있던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됩니다. 그리고 빨치산이 돼가지고 계속 게릴라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 하나만으로 여수 순천 사건을 무조건 저 여수 순천의 군인들은 정말 참 군인들이고 애국자들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충만하게 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여수 순천 사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군인이 2,000명이나 반란을 일으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닙니까?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몇 달 안 됐을 때예요. 급한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승만 대통령이 또 반공의 진심인 사람 아닙니까? 이거 군대도 다 못 믿겠다. 공산주의 정말 큰일이다 지금. 저번에 그 이승만 정부 친일파 그 경찰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그 이승만 정부가 군인들 다 못 믿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좀 이어지는 얘기죠. 그죠? 아주 머리 아픈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이 양반이 좀 민간인을 학살했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런 어떤 그 아주 머리 아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간편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의심 가면 잡아 족쳐라. 의심 가면 일단 족친다. 의심 가면 어떤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시대야, 무서운 시대. 저 시대에 안 태어난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 다들. 계속해서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닌 거를 변명을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자, 근데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이제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어땠겠어요 지금. 이 끔찍한 어떤 그 미래가 지금 좀 그려지십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지금 제주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겠어요? 이승만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자, 1948년 11월입니다 서북청년단 같은 반공단체들, 군인들, 경찰들, 아까 말한 그 5km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그랬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 족치겠다라면서 강력한 진압작전을 시작합니다. 해안선에서 5km라고 해봤자 요만큼이에요 지금. 요 정도. 요 안에 있는 여기는 다 잡아 족쳤다는 거 아닙니까? 남과 북으로 다 해야겠다 이거. 여기서도 5km. 이건 얼마 되지도 않아. 이거 양쪽에서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 빼곤 다 족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대충 그으면은 요 정도네요 지금. 대충 그으면은 여기 지금 요 정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족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을들 다 불지르고 전부 다 보이는 족족 처형하고 통나무에 매달아가지고 그러기 시작해요 지금.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도 여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방송을 못 들은 사람들, 5km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그 방송의 내용을 못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둘째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 내가 내 집을 두고 어디를 가란 말이냐 지금. 그리고 설마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잘못한 거 없는데 엄한 사람들 우리 가족들 다 잡아 죽이겠냐, 우리는 내려가지 말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대요. 그렇지, 6.25 때 피난 안 갔던 사람들처럼. 그게 지금 이승만 정부에서 통했겠어요? 그냥 남녀노소 안 가지고 그냥 기관총으로 그냥 한 줄로 세워가지고 다 쏴 죽이고.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5km 안쪽만 조지기로 했다며. 근데 갑자기 이 5km 바깥쪽에 해안선 여기에 있던 그 마을에 있는 데서도 제 공산주의자 누구랑 친구였다더라. 그러면 또 잡아 죽여요. 그리고 또 얼마나 엄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 5km 안쪽에 살던 가족이 실제로 나왔어. 근데 원래 5인 가족인 줄 알고 있는데 이웃의 얘기에 의하면은 5인이래. 근데 한 명이 펴. 그러면 저 새끼 공산주의자 새끼
저거. 저 비어있는 한 명 저 새끼는 지금 게릴라로 산속에 들어간 거다. 나머지만 4명만 지금 기어 나온 거다. 그러면서 그 가족 전체 또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죽은 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이요. 난 들으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 제주도의 옛날 분들은 이런 얘기 실제로 했대요. 낮에는 군인들이 와서 죽이고 밤에는 남노당 새끼들이 죽이러 오고 밤이 되면은 이 새끼들이 또 내려와가지고 야 이 반동놈의 새끼야 너 이 개새끼 너 이승만이한테 너 협력했다며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우리 남노당 배신하고 이러면서 또 내려와서 또 죽이고 민간인들. 그러니까 이래도 일치이고 저리치는 거야. 일반 민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솔직한 얘기로 이승만 정부의 저 군인과 정부군에 의해서 낮에는 저 숨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밤 되면 또 저 새끼 내려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상황이 거의 며칠 내내 반복이 됐던 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아주 재앙 수준이야. 저거는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아주 이거를 감히 니까짓 게 감히 시정잡배 같은 니까짓 게 커뮤니티에서 똥글 싸지르면서 이승만은 아무 잘못 없다 아니면 이승만만 잘못했다 이따위로 글을 쓴다면 이 아주 복잡한 이 사건을 가지고 감히 지까짓 것들이 그런 글을 쓰고 똥글을 쓰고 커뮤니티에서 다니고 있다면은 빨리 본인 방구석의 책상 아래에 대가리 쳐박고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강력하게. 이 복잡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누구 하나만 지금 매달고서 지금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아주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4.3 사건 넘어가는데 요 정도 얘기하면 4.3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4.3 사건은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요. 만약에 이 4.3 사건 이후에 6.25 터졌어요. 그죠? 어땠을까요? 김일성이가 어디까지 내려왔었어요? 대전까지 밟고 요 낙동강까지 내려와요. 아시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또 올라가겠죠? 그 다음 어땠을까요? 이 새끼 김일성이한테 협조했을 것이다. 이 새끼도 빨갱이였을 것이다. 이 새끼도 종북좌파였을 것이다. 어마무시하게 또 6.25 전쟁 이후에 죽어갑니다. 또 이 수복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진짜로 6.25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답도 없었어요. 이제 내가 이거는 그냥 개개인들이 이제 알아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거 길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죽었어요. 진짜로. 자, 그리고 49년 4월에 이런 게 생겨요.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이게 뭐냐? 이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옛날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이런 활동하던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회를 주는 거야. 옛날에 공산주의자였대. 저 이제 남한 땅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야, 너 그럼 보도연맹 가입해라. 너가 반공정신으로 무장되게끔 여기저기에서 교육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주겠다면서 갱생의 기회를 준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서 보도연맹을 만든 거예요. 가입을 하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할당량이 있던 거야. 승진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쌀 좀 줄게, 콩 좀 줄게, 옥수수 좀 줄게, 밀가루 좀 줄게, 가입해 빨리, 나 승진해야 돼, 이 지랄을 하기 시작해요. 자, 좋다 이거예요. 가라로도 이제 가입시키고 엄한 사람 가입시키고 지들 승진해야 되니까 공산주의자 아니었던 사람들도 가입시키고 졸라게 가입을 시켰어. 자, 근데 6.25가 터진 거예요. 6.25 터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제 부산으로도 피난 가고 이랬단 말이죠. 그죠? 자, 문제는 그 과정에서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제 인천에서 상륙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남한에서 이제 낙동강전선에서 버티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다시 수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메가더가 인천 상륙한 다음에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을 일부러 골라서 잡아 족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당량 때문에 그냥 엄한 사람들도 가입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되어 있었는데 명단에 이 사람들이 옛날에 어찌되었든 간에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애들이니까 일단은 얘네들 잡아 족쳐야 된다. 얘네 이제 6.25 전쟁으로 지금 위로 수복되어 가면서 이제 김일성이 북한 군대가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 도망가잖아. 그 과정에서 얘네들부터 안 잡아 족치면 또 언제 얘네가 게릴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다 잡아 족친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명단에 함부로 이름 올리는 거 아니구나. 그때는 그랬어. 이거 솔직한 얘기로 보도연맹 가입한 사람들 중에 진짜 쌀 한 줌 주겠다고 하면서 뭐 준다면서 고무신 준다면서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가입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이제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요, 그냥 입에도 꺼낼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실드를 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저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방비하고 대비를 해야도 지금 시원찮은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덮고 싶어가지고 환장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옹색한, 아주 조잡스러운 본인만의 애국, 본인만의 정치 성향, 본인이 지지하는 특정 인물을 옹호, 그것만으로 어쩔 수 없었다.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지금 헤아릴 수도 없는데
아주 그 조잡스러운 그 소갈머리 밴댕이 같은 그 지랄로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지만 생각하고 자기 목숨도 아니야. 그 아주 얄팍하고 조잡스러운 그거 하나를 위해서 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아주 추잡스러운 거죠. 1948년 9월 4일부터 194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아직 6.25 전쟁이 터지기 전이죠. 요 시기는 이승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좌파들을 색출해내겠다고 공산주의자들 색출해내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 양반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일반 국민들을 전부 다 어떻게 걸러냅니까? 신이 아닌 이상. 일단은 89,710명을 체포합니다. 일단은 체포해요. 그리고 기소를 해요. 검찰이 기소한다 그러죠? 기소가 돼야 일단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런 거. 기소된 사람이 이 89,000명 중에 21,606명이에요. 얘 죄 있어요. 얘 재판해 주세요. 이게 기소예요. 보통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죠. 자, 이 21,606명 중에 유죄가 무려 80%입니다. 아직 6.25 터지기 전이잖아요. 약 2만 명이 이제 깜빵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6.25 터지기 전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거를 보니까요. 당시 저렇게 잡혀 들어간 사람이 다른 거로 당시 저 공산주의와 관련되지 않은 좀도둑이라던가 뭐 사람을 죽였다라던가 공산주의랑 관련이 없는 거로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당시 48,000명이 전국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당시 대한민국 교도소의 적정 수용 인원의 더블이었어요. 더블.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 잡아 죽이고 이 사람들 중에서 그냥 잡아 죽인 사람들만 있던 건 아니고 교도소에 일단은 들어가게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 그리고 대전영무소 아십니까? 대전영무소. 내가 이 대전영무소에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 다 잡아 죽인 거 사진 솔직히 보여주고 싶은데 내 노딱 무서워가지고 보여줄 수는 없는데요. 대신에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꼭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사진. 자, 옛날에 대전영무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대전영무소에 좌파 정치범이 특히 많았어. 좌파 정치범이. 공산주의 정치범이 특히 많았어요. 근데 6.25 터지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만에 대전까지 오거든요, 인민군이. 근데 이 북한군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내려오기 직전에 당시 저 대전영무소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오더를 내립니다. 저 대전영무소에 있던 사람들이 좌파 정치범이 많았기 때문에 다 잡아 죽이라고 한 거예요. 북한군이 지금 코앞까지 오니까. 문제가 뭐야? 저 대전영무소에는 당시에 저 좌파 정치범만 있던 게 아니에요. 곧 좀 있으면 형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출소가 예정인 사람도 있었어요. 아직 재판을 안 받고 재판 예정인데 아직 잠시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던 거예요. 저 대전영무소에. 근데 6.25가 지금 터졌고 김일성이가 지금 대전 코앞까지 오고 급하니까 지금 이 대전에 있던 공산주의자 애들이 무슨 짓을 또 앞으로 할지 모르고 북한군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짓거리 할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에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냥.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 진짜 비참하게 사람들 그냥 죽게 만든다니까. 전쟁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얄팍한 자존심으로 무슨 지금이라도 북침해가지고 지금 북한으로 지금 밀고 올라가자는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본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 애들 대학생 애들 지금 미래 생각 안 하고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일어나면 안 돼요. 웬만하면 진짜로. 자, 어찌되었든 6.25 터지고 나서 3일 뒤입니다. 6월 28일에서 7월 17일까지예요 6월 28일에서 7월 17일까지 한 3주 동안 1,800명이 산속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충남 공주에 있던 공주영무소에서는 400명, 최소 400명이에요, 최소. 그리고 간다회 고향이죠, 청주영무소. 여기선 1,200명이 지금 살해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주영무소에서 1,200명 죽었잖아요. 여기서 죽은 사람 무려 87.8%가 징역 10년 이하 수감자였어요. 징역 10년 이하 수감자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야 되고 사형수들도 아니었는데. 근데 죽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졸라 웃긴 게 뭐냐면 북한 애들도 노답이야. 걔네도 내려오더니 누가 공산주의자인지 우파인지 가려내려고 또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이 충남 지역을 완벽하게 먹거든요. 1950년 7월쯤에. 그때 미군, 한국군, 경찰, 공무원, 종교인, 외국인 그리고 민간인 다 합해서 북한 애들 1,500명을 그냥 쏴 죽여요. 저 충남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군법이고 지랄이고 막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진짜 그 정신이 홀라당 나간 소리야. 전쟁 막상 터져서 지금 눈앞에 지금 중공군이 내려오고 인민군이 내려오고 급해 죽겠는데 무슨 군법이고 지랄이고 간에 그딴 게 어디 있어 지금.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베스트인 거예요.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급하니까 뭐 별짓거리를 다 해 진짜로. 법이고 지랄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도 땅 파면은 이제는 뼈도 안 나와요. 사실. 이거 아시겠지만 이장이라던가 그 무덤 같은 거 옮기는 거 있잖아요. 이장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20-30년만 지나가도 뼈가 점점 없어져요 이제.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는 몰라요. 몰라. 그 뼈까지도 그냥 흙이 돼가지고
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뭐예요? 몇 명이 죽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자, 이번 편의 교훈이 뭐야 도대체? 우리가 개개인들의 인생을 봐도 상식선에서 처리되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연애만 해도 남자애들 여자애들 연애하는 것만 들어도 여자애가 한 짓거리 남자애가 한 짓거리 들어보면 상식선을 넘어서는 게 진짜 많아. 연애만 해도. 남의 결혼생활 사생활만 들어도 왜 저렇게 행동하지 되게 이상하다. 근데 지도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상식선에서 처리되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사는 국가에서는 게다가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급박하면 별일이 다 일어나요 진짜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우리 모두 노력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승만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간다요가 얘기한 거는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군정부터 시작됐던 거 그죠? 미군정에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6.25가 터지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굉장히 많은 학살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뭐 태생부터 악마고 태생부터 사람 죽이는 거에 너무 희열 느끼고 변태 같고 막 사이코패스처럼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다만 이 양반이 반공에 난리가 난 사람이고 반공의 혈안이 돼가지고 그 선을 제대로 못 지켰거나 아니면은 민간인들을 곤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간인인지 공산주의자인지를 가려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아무것도 안 했어 사실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된다 싶어가지고 실수로 죽이거나. 근데 그런 거면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뭐 그 정도만 해서도 인정이에요. 근데 그냥 죽여요 그냥. 뭔가 연관이 있을지 몰라 꼬롬해 보여 그럼 죽이는 거야 그냥. 그쵸? 여기서 무슨 합리화를 해주려고 그래요 도대체. 자꾸 어쩔 수 없었다. 공산주의 어목한 시대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어쩔 수 없었다란 얘기는 최소한 이 양반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무 노력 안 하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아주 편의적으로 그냥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 죽여 이랬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적당히 실드를 쳐야 되는 거야. 아무리 실드를 치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이 사람의 공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아하세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의 과가 있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덮으려고 해요? 공이랑 과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물은? 공과 과가 같이 있으면 공과 과가 같이 있는 거지. 당연히 그냥 공이랑 과가 따로따로 같이 있는 거지. 왜 공이 많으니까 과를 덮으려고 그래? 도대체 이 사람들 정신 나갔나? 요새 왜 이래 도대체 이거 이승만 편 댓글 보니까 지금 꼬라지 보니까 혈압 올라가지고 아주. 자, 오늘 이승만 정부 때의 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들을 얘기했는데요. 다음 라이브는 마지막 이승만 편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가장 많이 욕을 먹는 부분이죠. 독재정부. 이거 뭔지 아세요? 이기붕 선생이 부통령 후보로 나오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1960년 3월 15일 3.15 선거 때의 사진입니다. 포스터예요. 3월 15일 대통령 선거 부통령 선거 때의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의 포스터입니다.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날이죠. 다음 라이브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역사입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드라이 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왕값 당근 이카로스 후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가로는 새벽인간 이름없음 XX129XX 잘매 마티아스리 갱다 학성이 대환선 시우빛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